(7달) 된 아이를 두고 며칠씩 나가 있던 부모, 예. 아이가 굶고 있던 그 시각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국민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 같은데, 아이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최초의 해명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 2시간 정도 다녀왔더니 반려견이 핥혔다, 그 다음날 죽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사안을 들여다보니 6일간이나 방치되어 있던 것이고 6일 동안 제대로 먹지 않아서 이 장이나 이런 데 음식물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7개월짜리 자신에 대한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를 부모 둘이 똑같이 그렇게 방치했다는 데에 있어서 부모들은 굉장히 공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가 발견된 게 지난 2일입니다. 이달 초에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아파트 앞에 경찰 감식반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한 아파트에서 생후 7달 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외할아버지가 발견했고 부모는 집에 없었습니다. 밤에 이제 애를 분유를 먹이고 잠을 재웠는데 다음 날 아침, 즉 5월 31일 날 11시경에 이제 애를 보니까 애가 죽어 있었더라.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기르던 반려견에 의해 다쳤고 약을 발라줬지만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부부싸움을 벌였던 부부가 아이를 둔 채 각각 집을 나갔고요. 아우, 싸워서 소장님한테 막 민원 들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소장님도 아주 죽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간 부모는 엿새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가 그 뒤에 들어와서 숨진 걸 확인한 후에도 부모는 숨진 아이를 상자에 담아두고 또 집을 나갔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까? 네, 일단 체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동학대 치사로 규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혼자 방치한 것만으로도 큰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아무런 돌봄이 없어서 굶겨서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아동학대 유기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다 일단은. 네. 시간대별로 좀 보겠습니다. 네. 5월 23일에 부부싸움을 하죠. 네. 다음 날 아빠는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 지나서 엄마가 25일 날 나가고 이때부터 아이는 완전히 혼자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31일에 아이 아빠가 먼저 귀가해서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10여 분 만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부모가 다 나가서 일주일 가까이 6일 동안 아이는 혼자 있었던 겁니다.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혼자 있었던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 부모가 아이가 다쳤을 때 핥힌 자국에 연고를 발라줬고 분유를 먹여 재웠다.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아이가 숨진 걸 발견한 다음에 또 나갑니다. 아빠는 나가버리고 엄마와 저 다음에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아이 엄마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엄마도 집에 가서 아이가 숨진 걸 확인하고 10분 만에 다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방치됩니다. 또다시 사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이에 대한 애도의 의식이나 제대로 된 장례 절차라든가 최소한의 신고 절차도 없이 만연히 방치하고 또다시 사라졌다는 데 있어서 반성 없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현장에는 큰 반려견 2마리가 같이 거주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핥힌 자국까지 발견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모성애, 부성애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 원인은 어떻게 추정됩니까? 일단 1차 부검 소원 결과는 핥힌 그 자국이 1차적인 어떤 사망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지금 공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정밀 부검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참... 31일에 확인을 하고 6월 1일에 이 부모는 둘이 들어와서 1시간여 동안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는 또다시 방치됐고요. 6월 2일이 돼서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돼서 온 외할아버지가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망까지 6일,
사망 후에 또다시 사흘간 방치가 됩니다. 부모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는 봤습니다. 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를 6일 동안 왜 방치했습니까? 아이를 장시간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까? 처음에 경찰에서는 왜 반려견 이런 그 거짓 진술을 하시게 되신 거죠? 혹시 뭐 반려견 때문에 아이가 숨졌다고 뭐 꾸미거나 이런 의도가 있으셨던 건 아니십니까? 신고를 왜 늦게 하셨어요? 종이박스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이를 방치한 이유가 어떤 거세요? 아이를 오랫동안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젊다고 해야 합니까? 21살, 18살이지만 네. 7개월 동안 아이를 돌봤던 엄마는 사람들이라면 10대입니까? 네. 아이를 하루만 그 방치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것이고요. 더 끔찍한 거는 그 기간 동안 그럼 무엇을 했느냐,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굉장히 민망한 부모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굶고 있는 상황에 본인은 지인들과 뭐 친언니와 술을 마시는 장면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그 사진 먼저 볼까요? 저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네, 작은 언니 아는 오빠분이랑 2차까지 달리고 2차에선 큰 언니 합석해서 끝까지 달려버리기라고 술자리를 올렸는데 이때는 지금 아이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26일 날 올라온 방치되어 거면 있는 상황이죠. 엄마가 나가고 하루 이틀이 지난 상황.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는 25일에 집을 나가버렸고요. 네. 31일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아이는 6일 동안 방치돼 있고 적어도 저때 아이는 네. 이틀 동안 누구의 도움도 조력도 네. 받지 못하고 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 음식들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네. 가족과 친구와 지금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저때 아이의 생각은 머릿속에 아예 없었을까? 너무 지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5월 31일 날 아빠가 귀가해서 또 그 다음에 엄마가 귀가해서 아이가 숨진 걸 알고 네. 난 다음에도 확인한 세상에 이후. SNS에 글을 올립니다. 네. 죽음을 알고 나서 표현한 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도 좀 경악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의 네. 죽음이 단순히 좋지 않은 일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사건인지 본인이 직접 낳았던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 슬픔 이런 것들이 전혀 묻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저런 것들이 더 슬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뭐 어떤 신고를 하죠. 네. 외할아버지가 발견하고 그 다음 날에 네. 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긴급 체포되기 이제 직전인데 네. 돈을 빌렸으면 바로 갚아요. 이건 친구와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네. 금전 거래가 있었고 뭐 돈을 소정 빌려줬는데 돈이 많은 이제 이 부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바로 갚지 않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로바로 갚아야지 왜 약속을 네. 지키지 않느냐는 취지인데 지금 저 신경을 쓰고 있을 상황이면 보통 우리가 이 7개월 된 사랑하는 아이가 어떤 일로 사고로라도 사망했다고 치면 잊기 힘든 SNS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빠는 나가서 뭐 했답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게임을 하느냐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술을 먹고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가정 불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는데 반려견을 2마리씩 길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네. 부모님도 근저리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뭐 고아원 이야기도 SNS에 올렸던 걸로 봐서는 회피 가능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너무 경시했다라는 부분에 좀 안타깝고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거든요. 어떻게 부모의 그런 모성애, 부성애가 전혀 없을 수 있었는지 그게 정말 안타깝고 네. 아빠나 엄마나 서로 연락하면서 아이 네가 봐라고 하면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네가 보겠지 하면서 만연히 미룬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인지 처절하게 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수정 교수의 분석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중에 주요한 부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엿새를 방치하겠다는 어떤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18살 소녀의 어떤 인식의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친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학업 중단자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뭐 학교에서 인지적인 발달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그때부터는 현실 도피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직면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죄책감은 틀림없이 느낄 걸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SNS에 사흘간 자신에게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거 보면 문제의식이 없는 거지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무책임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월 17일 날 신고가 됐는데 이후 주민에 의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아이가 살아 있었고 왜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이 지경에 빠뜨리게 됐느냐 하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거 하나는 그 주민들이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때 뭐라 했어요? 예, 5월 17일에도 집 밖에서 혼자 유모차에서 보름 아이가 전이에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경찰이 와서 훈계하고 아이를 인계하고 나서 철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건데 만약에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는 국가였다고 한다면 즉시 아동학대를 입건해서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상담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아동보호 전문사를 통해서 이 가정을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상담 명령 또는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운영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 위험성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게 이런 결과로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고 날 때마다 저희는 그 가해자에 대한 분노만으로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제도적인 그러니까 측면 늘 살펴보는데 지금 마지막 미스테리 하나가 저 지금 이 해당 엄마의 친구가 또 같은 인천 지역에서 지난 3월에 아이가 사망을 한 거죠. 그때는 생후 9개월 된 아이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닌 것으로 같은 학교를 있는데. 다녔던 친구고 그런데 둘 다 10대 어린 나이 엄마가 된 건데 지난 3월에 이 9개월 영아가 하나 사망을 했고 이번에 방치된 7개월 영아가 사망을 한 거예요. 경찰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는 것인데 두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10대 부모, 20대 부모들이 요즘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지원, 부모가 스스로 될 수 없다면 사회 공동체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 두 여학생이 모두 임신을 했는데 두 사람은 알고 지내는 사이고 공교롭게 얼마 전에 또 다른 학생의 아이도 숨진 적이 있다. 3월에 사망을 했고 6월에 지금 하나가 사망을 했고 또 하나는 5월 31일에 엄마가 집을 갔을 때 지인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박범계, 장제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